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도전을 결심을 하셨을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대 2,000명 증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작년하고 동일한 성적대를 받으셔도 올해 이제 작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만약에 이 한 번 더 하는 게 너무 싫지 않다면 한 번 더 도전하시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가성비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순히 점수를 올린다 이런 접근보다도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좀 이 수능판에 대한 미련, 후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좀 키워간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도 올해 여러분들과 더 긴밀하게 밀착해서 달리면서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시기에 수능 국어 무엇을 얼만큼 공부해야 할까, 그리고 재중학원의 수많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또 사설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쳐야 되며 어떤 회사들 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리고 평가원, 교육청 사설 모의고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연간 치러지는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모의고사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좀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함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팩트하게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 문득문득 현타가 올 거예요. 과연 수능 국어 내가 노력한다고 될까? 그리고 지금부터 한다고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실 텐데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수능 국어 노력했을 때 됩니다. 다만 올바른 노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모의고사 점수로 줄 세우기를 한다거나 어떤 친구를 굉장히 등급으로 재단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수능 수업을 하다 보니 사실 어떤 학생을 등급으로 재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4등급짜리라고 해서 4등급 친구라고 해서 이 친구가 만년 4등급으로 남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4등급 친구도 어때요? 1등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수업에서는 4등급이나 5등급 친구들이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기적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이 영상만 잘 따라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2등급 정도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분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트러블을 상당수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상반기 여러분들이 한 3, 4개월 정도 바짝 이제 해가지고 기초를 잘 쌓는다면 6평 등급이 어떻건 간에 수능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 6평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보통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자녀분이나 어떤 6평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과대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벤트인 건 맞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해석을 좀 지나치게 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지금 시기부터 어떻게 무엇을 얼만큼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사실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너무 어려운 지문은 일단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인강을 보통 많이 수강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인강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출 분석 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사고 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강사의 해설하고 비교해 보면서 내 사고 과정에서 잘못된 건 뭐고 고쳐야 되는 건 뭔가라는 고민이 들어가야 점수가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지방에 있는 멀리 있는 친구들이나 여건이 좀 안 되는 친구들, 군수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출 분석을 가장 우선시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뭐 인강이나 학원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좀 뒤로 제쳐놓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지문에 한해서 최대한 지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안 풀어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를 안 풀어도 되고 그냥 지문이 전부 다 이해될 때까지 30분, 40분, 50분, 1시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고민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앉은 자리에서 다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아침에 한 30분 정도 읽고 낮에 다시 그 지문을 30분 도전하고 저녁 때 다시 30분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 지문은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께 어떤 깨달음이 확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느낀 평가원의 특징을 노트에다가 정리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평가원 시험지만 푸는 게 아니라 뭐 사설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푸시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뭐 사설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점수나 등급에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대 해석을 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게 되면은 사실은 수능 점수를 잘 받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평가원 스타일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평가원 스타일하고 교육청이나 사설 스타일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평가원만의 특징, 여러분들이 느낀 강사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낀 평가원의 특징을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교육청이나 사설 문제를 봤을 때, 지문을 봤을 때, 이거는 평가원이랑 좀 거리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리가 있는 지문을 틀렸을 때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좀 지킬 수가 있고요. 평가원이랑 비슷한 걸 틀렸을 때는, 이거는 내가 좀 더 꼼꼼하게 봐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기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평가원이랑 거리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전혀 안 중요한 것도, 막 계산이 엄청 복잡하고 막 이런 것도 막 하루 종일 끙끙대다가 시간을 날릴 수도 있는 거고요. 괜히 쓸데없이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이나 사설을 좀 분별하다 보면 훨씬 더 이제 마음의 자존감도 지킬 수 있고 효율성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설 모의고사나 주간지나 수특은 아직 안 하셔도 돼요. 네, 특히 노베이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등급이 4등급 이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국어 지문을 분석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아직 사설모고나 주간지나 수특은 아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수특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특 문학만 진행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수특 독서는 홀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은 기출만 진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너무 수특을 하고 싶다 그럼 수특 문학하고 기출만 병행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언매나 화작은 별개예요. 요거는 지금부터 뭐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사설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걸로 수특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독서하고 문학에 한해서 지금 기출을 최중심으로 두시고 정병행을 하고 싶다면 수특 문학 정도만 병행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봤다 하는 경우에는 뭐 N수생의 경우에는 기출을 여러 번 봤을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스스로 이제 달라진 점이 느껴질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진다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좀 발전되는 게 느껴진다 하면 그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나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달라진 점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느낄 수 있고 점점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점점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점수보다도 사실은 점수가 올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 점수가 왜 나왔지 싶으면 이거는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발전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상시 체크하고 그 발전되는 것 같지가 않으면 빨리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종학원의 수많은 자료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재종학원이랑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재종학원의 경우에 컨텐츠가 워낙 많으니까 수험생들이 굉장히 괴로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재종학원의 수많은 자료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정말 독하고 성실한 친구들은 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별이 좀 필요한데 기출 컨텐츠는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설 모의고사나 학원의 독자적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요. 반드시 평가원의 스타일하고 비교되는 특징을 잡으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설 모의고사나 학원의 독자적 컨텐츠를 딱 봤을 때 이거는 평가원이랑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진행을 하시고요. 이건 너무 거리가 큰 것 같다. 그럼 제끼셔도 돼요. 이렇게 걸으면서 풀다 보면 사실은 걸러지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이 어느 정도 좀 걸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만의 평가원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출 분석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국어 공부의 끝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가 안 되면 국어 공부의 끝이 없다고 느껴져요. 굉장히 막막해지니까 반드시 평가원 스타일을 먼저 잡으시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거랑 유사한 사설 컨텐츠는 진행하시고 이거랑 안 맞는 건 걸러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약점 위주로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 지문이 약하다. 그럼 인문 지문만 푸는 거예요. 과학 지문이 약하다. 과학 지문만 푸는 거예요. 고전 시가가 약하다. 고전 시가만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역시 양적으로 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의고사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하반기용으로 빼두셔도 좋아요. 지금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이제 뭐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베이스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치고 점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좌절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반기용으로 빼두시거나 주말을 좀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주말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요거 위주로 보시고 그냥 점수에는 신경 안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뒤에서 요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사설 모의고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그럼 제가 앞에서 이거 하반기용으로 빼두거나 주말을 활용하여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립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어떤 회사의 것을 치러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학생의 유형별로 좀 다른데요. 첫 번째, 모의고사 점수에 크게 신경 쓰는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 홀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푸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건 연도별로, 그러니까 뭐냐면 모의고사 형식으로 돼 있는 그 연도별 모의고사 그 형식 있죠? 그걸로도 한번 1회독을 하셔야 되고요. 최소 5개년 정도, 최소 5개년의 6구 수능 정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했으면 파트별로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복합,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돼 있는 파트별로 또 분석을 진행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파트별 먼저 하고 연도별 먼저 나중에 해도 되고요. 연도별 먼저 하고 파트별 그 다음에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파트별로도 해보고 연도별로도 해보고 해서 나만의 어떤 틀도 생기고 내가 평가원 문제를 보는 눈도 생기고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를 치는 게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은 1, 2회독 돌리고 연도별로 파트별로 돌리고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쌤 저는 그래도 지금부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전체 다 풀지 마시고요, 약점 위주로만 푸셔요. 그럼 전체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컨텐츠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모의고사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80점 이상 나오는 경우에만 권장합니다. 이 경우는 주말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요거는 시기에 대한 건데요. 상반기에는 그럼 아예 모의고사를 보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모의고사를 정 보고 싶다면 작년에 공부하셨던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까 미뤄두셨던 요 올해 모의고사를 매일 푸시는 거예요. 매일 1회분씩 푸셔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푸셔도 되고, 저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한 3회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회사의 모의고사의 지문을 선별적 풀이를 하는 걸 되도록이면 권장합니다. 저는 어쨌든 하반기에 이 몰아놨던 모의고사들을 다 푸셔도 되고, 이 모의고사 중에서 본인의 어떤 약점에 해당되는 거나 아니면 평가원 스타일에 맞는 것만 골라서 푸시는 걸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회사 구분 없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새는 뭐 모의고사 종류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이제 뭐 어떤 회차에서 좋은 지문이 있고 또 안 좋은 지문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회사에 관계없이 이제 진행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평가원의 지문 스타일을 이제 판단하는 눈이 생겼다면 그 평가원 스타일에 맞는 거는 진행을 하고 안 맞는 거는 진행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선별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평가원이랑 사설이랑 교육청 모의고사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통점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문항수가 딱 45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45문제가 있다는 게 아주 유일한 공통점. 굳이 하나 더 뽑자면 수특 지문을 반영한다 정도?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로 평가원은 지문 내의 문장의 유기적 연결성이 굉장히 긴밀합니다. 연결돼 있어요. 딱 봐도 굉장히 신경 써서 문장을 만든 것이, 다듬은 것이 느껴질 정도로 연결고리가 긴밀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이나 지나친 수학적, 과학적 용어는 없습니다. 요거는 교육부 장관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전과 다른 신유형이나 다른 패턴이 존재합니다. 특히 6평 다르고 9평 다르고 수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원 기출 같은 경우는 미리 어떤 대비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은 매년 달라지거든요. 물론 공통적인 부분이, 공통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어떤 평가원 시험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긴 한데, 요 베이스를 우리는 연습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평가원에서 당해년도에 새롭게 이제 출제되는 신유형이나 패턴 같은 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심을 잡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의 기출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서 또 풀이해서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아무리 잘 받아도, 다 맞거나 뭐 점수가 잘 나와도 당해년도에 6평, 9평 수능에 대한 것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6평 다르고 9평 다르고 수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평과 9평과 수능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달라요.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가원을 좀 참고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작 과정이나 제작 기간에 있어서도 평가원보다는 퀄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 내 문장의 유기적 연결성이 좀 떨어져요. 정보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평가원은 선지에 있는 내용이 지문에 이제 좀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정답을 고를 수가 없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유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교육청은 사실적 사고를 묻는 문항의 비중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교육청 모의고사의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교육청 기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평가원 스타일을 활용해서 참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험생들의 예측 범위에 들어와 있어요. 유형이 새로운 게 거의 없습니다. 이미 어디서 봤던 걸 보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평가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교육청 기출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등급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정말 평가원 점수도 잘 나올 것이냐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반대로 교육청이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평가원도 낮게 나올 것이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사설입니다. 사설 같은 경우도 교육청이랑 비슷해요. 지문리 유기적 연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그리고 다소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용어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은 고난도의 문제로 연습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도의 어떤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나열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평가원 패턴을 역시 사용을 합니다. 신유형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설 모의고사는 평가원을 카피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신유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설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봤더라도 평가원 시험의 어떤 점수나 등급을 연관지어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평가원에는 듣도 보도 못한 신유형이나 새로운 패턴이 또 등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각 회사별로 스타일이 존재를 해요. 명확한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가원 스타일처럼 사설 같은 경우도 뭐 이감의 스타일, 상상의 스타일, 바탕의 스타일 이런 게 존재합니다. 한수의 스타일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이 연간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여러 회차를 풀다 보면은 사실 기존 평가원 패턴을 활용하는 데다가 워낙 여러 회차를 풀기 때문에 이 경향성이 예측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센스가 좋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뭔가 국어 실력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그렇게 막 많이 안 하거나 깊은 분석을 안 해도 감각이 좋은 애들은 사설 모의고사 등급이 늘 1, 2등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평가원 시험을 보면 등급이 1, 2등급 나오던 애들이 막 4, 5등급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평가원 시험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년에 딱 3번 보기 때문에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청과 사설 모의고사로 평가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나오더라도 기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잘 못 나오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내 약점이 뭐고 과정상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카타르 월드컵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기억나시죠? 2002 월드컵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기억나시죠? 평가원에서 그렇게 깨져도 4강 갑니다. 16강 갑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만 각 스타일과 경향성을 파악을 하고 평가원에 대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고 나신 다음에 본인이 파악한 약점 보완에 교육청과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올바른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수능 점수를 예측하고 재단하는 건 교육청 모의고사와 사설 모의고사의 본질적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또 국어적인 독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정도, 그게 교육청과 사설 모의고사의 존재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모의고사와 또 학원의 상술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올 한 해 수험생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